일단 이런 도구들을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용해서 독해를 한다.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그렇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속도 빠르게 읽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점수가 올라야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게 9급 문제고요. 예, 부합하지 않는 것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여기 밑줄 쳐볼까요? 내용과 부합. 이 부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 일치라는 거예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우리 이제 소방 국어 독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원래 많이 나와요, 이거. 원래 다른 어떤 독해 시험에서도 내용 일치와 주제 찾기, 제목 찾기, 그 다음에 형식 묻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서술 방식.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방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내용일치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어떤 독해나 다 마찬가지로 내용일치 가장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이 유형.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3번이 뭐죠? 우리 교재에 3번, 서술 방식. 이 세 가지는 물론 소방 국어에도 잘 나오지만 다른 독해 시험에서도 원래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뭐 빈칸 넣기 뭐 이런 거겠죠? 빈칸 넣기. 그런데 어떤 독해 시험에서나 잘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내용일치와 서술 방식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글의 통일성을 알려면 이거부터 원래 공부를 해야 돼요. 주제, 제목 찾기, 뭐 중심 내용, 핵심 내용 이런 거 찾기.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을 읽어볼게요. 발문을 분석했죠? 내용일치. 문제 유형 분석하고 그 다음 지문 분석.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김정호는 주어가 일단 김정호죠? 김정호는 무엇을 했다.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보면 김정호는 무엇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을 읽을 때는, 긴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 서술어를 잘 찾아야 돼요. 얘는 무엇을 만들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호는 만들었다. 대동 여지도를. 그래서 목적어 나왔죠? 가장 필요한 부분. 목적어는 제가 O라고 표시를 할게요. 영어 시간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서술어는 V, 그 다음에 주어는 S 이렇게 표시를 하죠.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요. 중간을 좀 읽어보면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구년지도, 방한지도, 목판지도, 칠첩식 지도, 휴대용 지도 등의 성과를, 여기서 등의, 뭐뭐 등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년 지도부터 휴대용 지도까지 뭐뭐 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등의 성과를, 아 이게 성과구나, 뭐뭐 등이 성과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야 되지, 여러 개 지도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야 되지,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좋지만 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독해 문제 빨리 풀어야 되고 인간의 기억력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 기억하면 안 되고요. 그냥 등에 나오면 아 그냥 지도가 엄청 많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독자적으로 종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대동 여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해서 장점을 취해서 만들었구나,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 가장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문장에서. 대동 여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여기서 이제 가장 뛰어난 점이 주어가 되겠죠. 점은 무엇이다. 이게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가장 뛰어난 점은, 이제 기초니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 긴 문장은 어떻게 읽는지. 긴 문장 읽는 게 또 관건이에요, 독해.
점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축적 지도의 두 계열. 숫자 나왔죠? 두 동그라미. 두 개 나왔죠? 즉, 그러면 두 개가 A와 B로 나눠서 두 개라고 하면 A와 B가 있을 거예요. 이 핵심 단어를 찾으면서 머릿속에서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즉,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후에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사되었던 전국지도, 도별지도와 여기서 와가 나왔죠? 와 세모하고 여기서 끝난 거죠. 그죠? 어떤 지도와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지도, 도별지도와 국가와 관아가 중심이 되어 제작했던 상세한 9년지도. 이게 이제 두 번째죠. 9년지도를 결합하다. 그래서 A와 B를 결합해서 어떤 C라는 무슨 지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계열이라고 나왔으면 두 개를 찾아야 돼요. A와 B. A는 전국지도, 도별지도. B는 9년지도. 이렇게 이제 칠판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찾고 나서 이게 결합하면 어떤 지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9년지도 수준의 상세한 내용을 겸비한 일목요연한 진짜 수식어가 더럽게 길어요. 무지하게 길어. 내용을 겸비한 하나 있죠? 뭐뭐한 대축적 전국지도. 이렇게 이제 많을 때는 필요 없이 이런 것만 보시는 거예요. 얘가 뭘 꾸며주는지. 대축적 전국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축적 전국지도가 C가 되죠. A 더하기 B가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수식어 같은 거 다 빼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게 긴 문장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민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관아 동그라미, 그리고 두 개의 화살표를 해보세요. 두 개. 독해 지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수능이나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민간이나 관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민간, 관아. 여기 써 있는 것부터 쓸게요. 관아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중요해요. 관아는 정부, 또 국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민간과 정부, 민간과 국가, 이 단어는 다 반대 단어예요. 반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얘와 얘는 내용이 정반대예요. 항상. 민간에서 어떤 A라는 것을 하면, 동그라미 하면, 관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하지 않아. 관아에서는 A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반대되는 내용이 항상 나와요. 얘와 얘는. 그래서 이것은 대조된다고 보시면 돼요. 민간과 관아. 여기선 관아라고 나왔는데 정부, 국가라고 보통 나오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 적으셔야 돼요. 관아는 정부라고 나올 수도 있고 국가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민간과 항상 얘네들은 반대되는, 얘는 뭐 하면 얘는 안 해. 얘는 A라는 행동을 하면 얘는 A라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반대.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내요? 민간과 관아를 바꿔서 내요. 바꿔서. 민간에서는 A를 하지 않는데 관아에서는 A를 하지 않는데 하는 걸로 나와. X자로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선택지 낼 때는 이렇게 바꿔서 내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에 민감하셔야 돼요. 민간, 여기선 관아라고 나왔지만 정부나 이제 국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적으셨죠, 이거?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대동 여지도가 많은 사람에게 애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목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 밑줄 쳐볼게요. 널리 보급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소장, 휴대, 소장, 밑줄, 휴대, 열람까지 밑줄. 열람하기에 편리한 데에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 국가 나왔죠? 그럼 위가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 국가적 차원에서는 18세기에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지도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일반인 밑줄 치고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까지 밑줄. 위를 보시면 아까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된다고 했죠?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X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볼게요. 위를.
일반에게 널리 보급, 보급 동그라미, 보급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보급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반대 관계 있죠? 정반대의 뜻은 아니지만 얘와 얘는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정반대에 가까워요? 똑같은 말에 가까워요? 정반대 말에 가깝죠? 보급하면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널리 뿌리면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것은 보급된다, 보급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급 OX로 보셔도 되고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여기서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는, 이렇게 정반대 관계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계속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실력으로 만들 수 있죠. 보급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셨죠? 보급할 수 없다, 보급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예상이 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는이라고 낼 수 있겠죠. 아니면 보급될 수 있는이라고 내면 틀린 거잖아. 여기서 이 내용을. 대동여지도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반대로 내잖아, 이렇게 X로. 항상.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죠, 이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김정호는 정밀한 지도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욕구와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였던 측면에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선택지를 볼게요. 이제 지문을 분석했으니까 지문에서 선택지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1번, 대동여지도는 일반 대중. 일반이란 단어 아까 나왔죠? 대중이 보기 쉽고, 밑줄,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볼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이란 말과 똑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편하게 만들었다.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지도였다. 그런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이게 대동여지도의 내용인데요.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지, 이게. 보급될 수 있다. 여기 이제 보급을 한번 써보면요. 보급과 이게 왜 똑같은 말이냐. 잘 보세요. 여기 반대말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이라고 나왔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데 김정호 지도는 널리 보급될 수 있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정반대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김정호 지도는 뭐예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는이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되죠? 얘는 없는, 김정호 지도는, 대동여지도는 있는. 그래서 이게 보기 쉽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반대말이에요. 볼 수도 있는, 볼 수 있는, 보기 쉽고 반대말이에요, 이게.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똑같이 안 쓰고. 그리고 보급이란 단어와도 연결이 되죠. 보급은 나눠주다 이런 뜻인데 나눠줘야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죠. 보급. 이 단어로 연결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 이 반대말로 문제 풀어도 되는 거예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럼 김정호 지도는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는. 끝났죠, 이게. 편하게 만들었다. 2번 볼게요. 대동여지도는, 그래서 이건 내용 일치예요.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토대에는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갖가지 지도라는 것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 여러 개. 단수, 복수.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 여러 개라고 적어보시고요. 앞에 김정호 지도가 누구 지도를 따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김정호 지도는 과거에 9년 지도, 방한 지도 여러 개 지도를 성과를 독자적으로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합쳤다는 거죠. 섞었다는 얘기죠. 섞었다는 얘기는 종합하고, 종합했다는 얘기는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지도가.
많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이게. 존재해야 종합할 수 있잖아요. 합할 수 있잖아요. 존재해 합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으면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존재의 유무가 또 중요해요.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이 개념이 중요해요.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존재가 있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근데 여기 존재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2번도 역시 내용 일치가 돼요. 내용 일치. 3번 볼게요.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목판본 아까 얘기했죠? 똑같죠, 이거? 지문과 똑같아요. 만들어진 지도여서 다량으로 제작, 배포될 수 있었다. 제작, 배포 밑줄, 배포 동그라미, 배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죠? 배포 말고 여기서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보급과 배포는 어떤 얘기예요? 어떤 말이에요? 보급, 배포? 단어를 이렇게 바꿔요. 밑에 적어볼까요? 보급. 배포와 보급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왜냐하면 다량으로 배포된다. 똑같은 말이죠. 보급도 나눠주는 거고 배포도 나눠주는 거잖아요. 국어사전에서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이게 똑같은 말인지 정반대말인지 이것만 딱 구분하시라고 했죠. 중간은 없어요. 똑같은 말에 가까운지 보급과 배포가 아니면 정반대말에 가까운지. 정반대말에 가까우면 뭐예요? 내용 일치 불일치. 불일치가 되고 똑같은 말에 가까우면 내용 일치 불일치? 일치가 되죠. 그래서 배포와 보급은 같은 말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휘력도 중요하고 어휘력에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 어휘력이 이제 좀 쌓이면 두 단어를 다 알면 판단하는 방법은 똑같은 단어 아니면 정반대 단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말에 가까운지 아니면 정반대말, 반대 단어에 가까운지. 배포와 보급이 중간 딱 나누고 이쪽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포와 보급은 똑같은 말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지. 똑같은 말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말에 가까우니까 일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일치.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다량 동그라미. 다량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널리 동그라미. 널리와 다량을 제가 연결해 볼게요. 널리, 다량.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공부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널리가 무슨 말이에요? 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널리. 다량은 뭐예요? 이것도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마늘 다자 있잖아요. 앞에. 양이 많다. 다량. 널리 보급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널리와 다량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또 출제자가 머릿속으로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열심히. 굴려봤자지 뭐 지가. 다 내가 분석하는데 좀 더 열심히 굴려야지 내가 못 찾을 정도로. 너무 쉽잖아 이거. 다량, 널리, 배포, 보급.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바꿔서 내지. 아시겠죠 이거? 너무 쉬워. 네. 그래서 이것도 내용 일치. 4번 볼게요. 4번. 대동여지도는 정밀한 지도 제작이라는 국가 과제를 김정호가 충실히 만들었다. 국가 과제 동그라미. 국가. 김정호와 국가는 어떤 관계예요? 정반대 관계잖아. 그쵸? 여기 써있잖아. 널리 보급. 일반에게, 대동여지도는 일반에게 널리 보급. 그러나 국가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만든 18세기 지도는 이용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김정호 지도와 국가지도는 뭐예요? 정반대 관계잖아. 정반대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섞었죠 지금.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와 국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반대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섞어놨다. 국가 동그라미 치고 X. 이 두 글자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불일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알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도 꼭 하셔야 되고, 이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돼요, 안 돼요? 실력이 노력에 비해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노력에 비해 점수가 많이 오르려면 방법이 좋아야 돼요. 공부는 이거잖아, 공부. 시간 투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공부 이거예요, 공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이제 노력이겠죠? 그 다음 방법이 필요하죠. 방법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야. 그 다음 집중력, 3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 공부 혼자 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핸드폰 끄고, 전원 끄고 공부해야죠. 이 3가지예요. 집중력이 0이면 이게 아무리 100점이라도 정답 뭐 나와요? 0 나오잖아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 하면 0 나오죠. 집중력이 있어야 돼. 이거 2가지는 이제 학생이 하는 거고요. 자기가 하는 거고, 이건 부모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잖아. 근데 비문학에서 방법 없이 계속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면 자기가 개발해도 돼. 자기가 방법을 찾아도 돼.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건.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 방법대로 이제 집중력 있게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 투자해서 비문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문법이나 문학은 뭔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비문학은 딱히 어떤 책을 찾아봐도 이론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 배워야지요, 수업 시간에. 아시겠죠? 이것을 글로 풀어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비문학 같은 경우. 뭐 풀어 쓸 수 있는데 문어체로 설명하기에는,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구어체, 입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 비문학도 복습하셔야 돼요. 이 방법을 자기 방법으로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비문학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